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경제 재개에 대한 경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부각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전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괜찮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다우지수가 한 450포인트까지, 1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네, 상승 출발했죠. 400포인트 이상 훅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진폭이 모처럼 컸습니다. 한 600포인트 정도가 다우지수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결국은 7일 만에 일단 하락했습니다. 6일 연속 상승해서 결국은 기록을 일단 마감했고요. 유가가 오늘 좀 반등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감산이 재확인된 거, 이 정도가 일단 뉴스거리가 되겠고요. 금값은 상대적으로 또 조금 올라갔지만 최근 들어서는 1,700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는 11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11개 섹터 오늘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그 금융주 이런 것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할 것 없이 오늘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하원에서의 그 증언에서 나섰고 그 전후 계속 얘기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백악관에서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의회 증언하는 걸 막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막으려고 뭐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게 누구 의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간 건 현실이 됐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2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고 또 한 명이 뉴욕 쿠오모 주지사거든요. 물론 그런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엄청 맨날 싫어하지만 그래서 싫어하지만 그거를 갖고 설문조사한 결과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는 거가 궁극적으로는 백신이 나와야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접종까지 물론 개발은 얘기 많이 하고 앞서도 얘기가 나온 거 저도 들었지만 뭐 1상이건 2상이건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머더나에서 하는 것도 지금 두 번째 단계도 들어가고 그죠. 다 있죠. 존스앤존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화돼서 사람이 직접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을 할게. 그러니까 FDA에서 완전히 승인 나서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빠르게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수많은 확산이 다시 늘어나고 이제 결국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물론 기폭제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끌려서라도 지금 가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안 된다 된다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냉정히 보면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학부모들도 지금 학교를 바로 오픈하는 거에도 70%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차에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차익 실현하는 심리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시장 여전히 아래에서는 많이 반등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약간 오늘 또 위에서 오늘 약간 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블랙락의 투자 전략의 수석 투자 글로벌 투자 전략가가 하는 얘기는 바이러스세가 확산되는 한 경제 시스템 그리고 금융 시스템 모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시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경제 지표도 부진했죠. 뭐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부진한 것으로 2008년 이후에 제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추진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준에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제 지표가 오늘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물가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분명히 나쁜 얘기죠. 물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사고 싶으신데 물가 내려가서 다음 달에 사면 물가 좀 그 옷을 싸게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딱 이런 걸 더 쉽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세일한다는데 지금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다음 달에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다음 달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위험인데요. 그 물가가 지금 수년 만에 또 제일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에 또 반대되는 거가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는데 사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물가가 오르면 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오늘 오히려 사실 더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식료품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식료품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고깃값,
그리고 계란값,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값 뭐 이런 거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46년 만에 또 최대폭이 상승했습니다. 요즘은 툭하면 10년, 20년은 일도 안 되는 게 이렇게 40년, 100년 이런짜리 지표가 나옵니다. 46년 만에 최대폭으로 월간 단위가 상승했는데요. 이게 1974년 2월 이후요. 2.6%가 상승해서 최대폭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진데 이제 기름값이 전체적 물가 지수가 떨어진 건 10%가 떨어진 것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식료품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육류와 계란값이 선두했습니다. 지금 표를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육류랑 고기, 뭐 계란입니다. 계란이죠. 4.3% 올라갔고요. 이게 육류 대란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네네. 보시면 육류 대란이 왜 났냐면 미국의 제일 큰 육류 가공회사가 타이슨 푸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전시 상황 같은 거 법을 하나 통과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몇 주에서는 타이슨 푸드 공장에서 65%가 확진된 공장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어떻게 돌립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엊그저께 말씀드린 거 아니고 웬디스 같은 데서 지금 햄버거가 없고 햄버거 5개 중에 하나가 소고기가 못 들어간다고. 네,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치킨 드시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 대체 육류로 먹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해외에 계시는데 저한테 채팅한 걸 보는데 코스트코에 갔는데 아마 이건 해외에서도 방송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어저께도 코스트코 좀 갔었거든요. 뭐 엄청 사왔는데 물건 부족한 게 없는데요. 코스트코에 좀 늦게 갔더니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고기 있죠. 그라운드 비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비프 갖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싼 고기 중에 하나인데 그라운드 비프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계란값도 마찬가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유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유도 지금 생산 많이 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그러니까 우유, 치즈 이런 게 낙농 제품은 우유, 치즈 등등인데 그것도 1.5% 올라가고요. 빵, 시리얼까지 올라가고요. 빵, 시리얼 전부 다 밀가루, 우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돼. 그러니까 2.9%, 과일, 채소 5% 올라가면서 이런 소비자 물가랑 상관없이 진짜 먹고 사는 물가는 또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좀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사야 되고 다음 달에 사야 되고 옷은 다음 달에 사겠다 이러면 진짜 어렵거든요. 막 그런 현실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지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전에 조금 많이 올라줘서 나스닥이 지금 회복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 네. 1% 넘게 다 하락을 했어요. 네, 이건 뭐 여러 번 그 얘기 말씀드렸고 그 많은 분들도 이제 이해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올라든지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끌고 올라가니까 극과 극이죠.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죠. 5개, 6개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은 재미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뭐 오늘 하루 정도 떨어지는 건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리올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소위 5개가 됐건 6개로 분리하고는 바로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도 소위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경제 위기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지금 좋아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은 2개거든요. 이익 대비 얼마냐 가느냐. 그리고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매출 대비 얼마냐 나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PSR이라고 합니다. 매출 대비 주가는 상대적으로 보면 2배 정도가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스닥도 해봤자 뭐 3배 될까 말까 하는 건데요. 지금 4배, 5배가 막 나오는 것들이 이런 주식들만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지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의 PR은 지금 28배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바이오 중심에서 큰 주식들 나스닥에서 100개만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100개가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을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팡 중이 우리가 얘기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거 같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파벳 이런 게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팡이라고도 하고 팡이라고 발음 어렵게 하고 들어가서 네. 하나씩 더 들어가서 6개까지 들어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6개가 모두 들어가는 거와 PR이 36.7배입니다. 아까 100개가 28배였는데요. 이 6개로 하면 36.7배입니다.
S&P 500에서 이 6개를 제외한 것들이 18.7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게 이제 한쪽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시가총액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전통적인 팡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팡은 돈을 엄청나게 보여주는 걸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PR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인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팡은 시가총액 보시면 시가총액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나머지 S&P에 비해서 나머지 것들은 재미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그 소위 팡 있죠. 전통적인 팡의 PR은 지금 60.6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0.6배. 뭐 사실 보면 아마존이 99배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제일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60.6배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저 되겠습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고 있는 빨간색 선이 팡주를 가리키고 있는 그딱 거죠. 4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전통적인 지금 팡이 지금 60.6배,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기타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글로벌 앞서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우버로의 피인 시설이 이제 그 블룸버그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회사 측에서 일단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뚜껑을 다 열려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뭐 그 사실이 아니라 중간에 과정에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찌됐건 미국 기업의 역사라는 것은 M&A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회사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업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주인을 찾고 이런 것들이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에 됐을지 모르겠고요. 여하튼 29%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항공주가 또 난데없이 또 하락했는데 항공주는 오늘 항공 업계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 보잉 때문에 내렸습니다. 보잉의 CEO가. 보잉 CEO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가 파산을 신청할 거라는 얘기했고요. 가을에도요. 이번 가을이 되더라도 기존 항공수의 25%까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다 활동이 재개되더라도 늦게 간다는 거죠. 저희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본인도 안 가실 텐데 다른 사람이 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밖에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하니까 델타 항공도 오늘 5% 가까이 훅 떨어지고요. 항공주 ETF도 오늘 전체적으로 Z란 건데 이것도 4.3% 떨어졌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욘드 미트 오늘도 또 엄청나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 이런 와중에 4.7% 올라갔는데요. 아거스라는 곳에서 130달러에서 190달러로 올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가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연세가 있으시면 상당히 쉽지 않는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건강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 있죠. 고기, 그러니까 육류 고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있죠. 소위 빨간 피가 나오는 고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구 환경 이슈를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일반화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어찌됐건 말씀드렸던 타이슨 푸드 같은 쪽에서 했던 거가 이제 공장을 막 해놓고 농장을 기계식으로 공장같이 소고기를 소로 생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 좁은 데서 하니까 엄청나게 그 공해가 나오고 거기서 그 몸에서는 배설물, 고기에는 배설물이 나오니까 그것이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마치 전기차를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니 전기차를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기차를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하죠. 즉 기름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사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서 사는 거지 기름값이 비싸고 싸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비욘드 미트나 테슬라에 대한 접근이 틀렸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디멘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A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A에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지구 환경 이슈라고 하시니까 미국에 있을 때 당시에만 해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뭐 네. 쓰레기도 뭐 분리수거도 안 하고 한 번에 막 몽땅 버리고 이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를 배출을 하는데 이런 쪽에 관심이 없구나 했는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대부분의 주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한번 여행 가시면 진짜 저 사람도 엄청나게 사고 엄청나게 버린다는 네.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를 중심으로는 그 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고 스스로 이제 분리해서 버리고 막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런 데 전화하고 C에 전화하는 거죠. 왜 분리수거 하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무브먼트가 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주가는 오늘 하락했지만 시티그룹에서 구글의 목표 주가를 1,600달러 올려놨습니다. 물론 오늘 전체적인 주가는 오늘 내렸기 때문에 구글도 좀 하락한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